여러분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국정포럼에 나와서 역사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역사에 대한 강의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정치와 역사, 역사와 정치는 나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동양에서는 문사철 그래가지고 역사 안에 정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역사를 통해서 보면 성공한 정치 지도자, 위대한 정치 지도자는 반드시 역사의 조예가 깊은 인물이었습니다. 아마 한국 정치가 이렇게 수준이 낮은 것은 정치인들 중에 역사 공부를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국의 모택동 같은 사람은 사실 고등학교밖에 안 나온 사람인데 그 사람이 평생 애독한 책이 자치통감입니다. 자치통감이라고 하는 책은 사마광이란 사람이 송나라 때 쓴 책인데 역사 저술이 이제 뭐 민중 중심의 저술이 될 수도 있고 또 뭐 왕조 중심의 저술이 될 수도 있는데 사마광이 쓴 자치통감은 책 이름이 시사하는 바와 같이 자치, 자자는 자려자자는 이 자려, 의뢰한다, 도움을 준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 지난 역사를 통해서 거기서 정치의 경험을 배울 수 있을까를 염두에 두고 그걸 목표로 쓴 책이 자치통감입니다. 그래서 모택동이 평생을 애독했어요. 죽을 때도 모택동 침대맡에 보니까 이 자치통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아주 책장이 다 헤어졌고 이제 그거 읽으면서 자기 생각을 위에다 메모해 가지고 그 책이 지금 영인이 돼서 팔리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고인이 되신 조순 선생님께서 물론 한 20년 전 이야기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일본에 가서 일본 수상방에 갔더니 여름인데 일본 수상이 한서를 책상에 펴놓고 읽고 있더라는 거예요. 중국의 사기, 한서, 후한서, 삼국지 이게 3대 사서입니다. 4대.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 수상방의 책꽂이에 왕양명 전집을 비롯해서 역사, 철학 서적이 가득한 걸 보고 야, 참 우리 한국 정치하고는 다르구나 그런 말씀을 하신 걸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국정포럼에서 역사 강의를 하는 것은 이게 색다른 게 아니라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인생을 만남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처님은 인생을 인연이란 말로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인연이 있어서 만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모 형제와의 만남, 이건 숙명적인 만남이죠. 숙은 하숙한다고 할 때 숙자인데 거기서는 미리숙 그렇습니다.
명이란 말은 정해진 걸 말할 때 명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미리 정해진 만남이 부모 형제와의 만남입니다. 나의 의지가 작용할 수 없잖아요. 그 다음에 중요한 만남이 부부의 만남입니다. 부부의 만남은 숙명적인 만남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 운명이란 말은 우는 움직인다는 말이고 명은 정해졌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움직임과 정해짐이 같이 있는 게 부부의 만남이에요. 그러니까 절반은 나에게도 그 권한이 주어진 만남이 부부의 만남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 어떤 부부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운명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스승을 만나느냐, 어떤 동료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또 운명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만 만나는 게 아니고 어떤 좋은 책을 만났을 때에도 인생이 바뀔 수 있고, 또 어떤 자기가 그 제대로 된 자기 그 전공이나 이런 걸 찾지 못하다가 제대로 된 그 자기의 맞는 이런 일이나 역할을 만났을 때 그것이 또 인생을 성공으로 이끄는 길이 되기도 합니다. 저는 제가 지금 역사를 하고 있는데 이 한 문장과의 만남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고려 때 이련이 쓴 삼국유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최고의 상고사가 삼국유사 삼국사기입니다. 제가 정신문화연구원에 근무할 때 고전연구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삼국유사를 보는데 어느 날 고조선 조가 맨 앞에 나오거든요. 근데 그 바로 고조선 조에 고구려가 본래는 고죽국이었다, 이런 기록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고죽국이라는 그 단어를 어려서 소학을 배우면서 첫 번째 접했습니다. 소학에 보면 백이숙제가 수양산에서 고사리를 캐먹고 살다가 굶주리면서 살다가 죽었다, 이런 기록이 나오죠. 거기에 아이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줄일 아자, 그리고 중간에 그 어조사 이자가 하나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죽을 사, 아이사. 그런데 사람들이 백이숙제가 수양산에서 굶어 죽었다 그러는데 그거는 한문을 잘못 이해하는 겁니다. 아사했다 그러면 굶어 죽은 거죠. 그러나 아이사라 해서 이자가 하나 들어있거든요. 그거는 고사리나 캐먹고 사니까 항상 배가 굶주릴 수밖에 없죠. 고기를 먹을 수 있는 형편이 안 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굶주리면서 살다가 죽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이 또 어떤 기록이 나오냐면 고죽국이란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의 왕자입니다. 백이숙제가. 근데 그 아버지가, 백이가 장자고 숙제가 그 밑에 차자인데 그 아버지가 장자인 백이보다 차자인 숙제를 더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돌아간 뒤에 백이는 아버지의 분부가 계셨는데 내가 어떻게 왕 자리를 이을 수가 있느냐, 그리고 사양을 했고, 그 동생 숙제는 형님이 계신데 제가 어떻게 아버지를 이어서 임금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서로 사양을 하니까 그 나라의 백성들이 셋째 아들을 세웠다,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지금은 뭐 서로 하려고 이 있는 거 없는 거 헐뜯어 가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인상에 남았었는데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서 근무하면서 보니까 삼국유사의 고구려가 본래는 고죽국이었다. 이 말에 제가 딱 꽂혔어요. 고구려는 한국의 역사고 고죽국은 백이숙제의 나라인데, 저 중국에 있는 나라인데, 내가 아는 고구려는 압록강 유역을 중심으로 있었던 나라인데 어떻게 고구려와 고죽국이 연관이 되느냐, 어떻게 고구려가 본래는 고죽국이었느냐, 그 기록을 보고, 그러니까 벌써 30년 전 이야기입니다. 벌써 지금 2022년이니까 벌써 한 40년 전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에서 고죽국에 대한 연구 논문을 찾아보니까 단 한 편도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 고구려의 뿌리를 연구하려면 고죽국을 연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한국에서 고죽국에 대한 논문을 찾아보니까 한 편도 없어서, 그때만 해도 80년대니까 중국이 아직 열리기 전입니다. 중국이 수교가 된 게 90년대니까. 그래서 이제 연가를 내 가지고 대만을 갔습니다. 대만에 가서 대만은 뭐 지금은 이제 우리 한국보다 별로 잘 살지 못했습니다만 그때만 해도 대만이 한국보다 경제적으로 잘 살았어요. 그 중정기념도서관이 타이베이 시내에 아주 잘 해놨고, 또 여기처럼 서구나 이런 데를 웬만한 거 귀중도서 아니면 다 개방을 합니다. 그 이제 그 대만 도서관에 가서 자료들을 보고, 그래 이제 거기에 그때 제가 태평환욱기라고 하는 책을 발견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그 백이숙제의 나라 고죽국이 바로 현재 하북성 진왕도시 노룡현에 있었는데, 거기에 송나라 때까지 조선성이 있었다, 이런 기록이 나와요. 아니, 조선성이 한반도 북한이나 남한에 있어야 되는데 하북성에, 북경 동남쪽에 조선성이 있었다는 기록이 지금으로부터 1000여 년 전 송나라 때 기록에 나오는 겁니다. 그때만 해도 제가 역사 연구를 많이 안 하고 이제 시작을 할 때니까 저도 얼른 그 말이 소화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그 말만 가지고 무슨 고조선이 중국에 있었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스님들이 앉아서 화두 공부를 하듯이 저한테 화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와 가지고 뭐 연구실에 앉아서 하는데 이게 연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우리 여기 조한규 총장님도 와 계십니다만 서울대 총장도 하시고 국무총리 하셨던 이현재 원장님이 계실 때입니다. 이현재 원장님한테 제가 이제 정신문화연구원을 그만두고 제가 뭐 개인적으로 연구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만류를 하세요. 내가 뭐 잘못한 거 있습니까? 왜 하필 나 있을 때 나가려고 해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이제 그 사표를 내고 나와가지고 역사 연구를 계속하면서 그 뒤에 중국이 열려서 90년대 열렸는데 그 중국이 열리기 전에
홍콩을 통해서 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직접 안 가고 여기 중국 이제 왕래하신 분 계시면 알겠습니다만 홍콩을 경유해서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홍콩으로 가가지고 이제 중국에 가서 이제 고죽국이 하북성 그 노령현 지역에 있다고 기록에 나와 있고 거기에 조선성이 있다고 나와 있는데 실제 그 현장을 한번 가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거기에 고죽국이 있는지 유적이 있는지. 그래서 참 그때만 해도 중국이 지금은 뭐 G2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만 웬만한 시골에는 제대로 버스도 다니질 않았어요. 버스를 타도 에어컨도 없었습니다. 교통이나 숙박시설 이런 것이 전혀 갖추어지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경제라고 하는 것은 20, 30년이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역사나 문화는 이게 200년, 300년 가지고 안 되잖아요. 골동품은 돈 주고 사올 수 있지만 우리가 역사나 문화는 돈 주고 살 수도 없는 것이고 만들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역사 문화를 위대한 역사 문화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는 정말 그걸 소중히 해야 되는데 지금 경제 물론 경제가 중요하지만 이 역사 문화에 대한 인식을 정치 지도자들이 새롭게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때 고생을 하면서 그 고죽국 지역인 하북성 진왕도시를 가가지고 보니까 거기에 뭐 백이숙제 유적이 전부 다 그대로 살아있는 겁니다. 뭐 백이산 속에 가니까 백이숙제가 공부하던 독서처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데도 있고 백이숙제가 살던 집도 있고 백이숙제가 먹었다는 우물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그 동네에 그 고죽국 그 수양산 밑에 자료에 보면 비문이 말이지 수풀림자 설립자 숲처럼 비가 많이 섰다 이런 기록이 나오는데 가보니까 비가 하나도 안 서 있어요. 비문이 있으면 그걸 이제 읽어보면 그 역사를 쭉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비가 없어서 이제 그 이장을 찾아가지고 물어봤어요. 이 동네 기록에는 비문이 많이 있다고 나와 있는데 왜 지금 비가 없느냐 그랬더니 공산당이 이제 정치를 하면서 홍위병 시대에 그걸 다 이제 무시하지 않았습니까? 전통을. 근데 거기가 이제 난하가 그럽니다. 난하. 북한의 이지린 교수나 윤내연 교수는 이제 난하가 옛날에 요하였다. 그래서 요동 요서가 바로 난하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난하가 바로 그 백이숙제가 살았던 그 동네 옆으로 흐릅니다. 근데 이제 거기 그 백이숙제의 사당을 다 위패라든지 신주를 없애버리고 그걸 수리조합으로 만들었어요. 거기가 이제 들이니까 산이 아니고 수리조합을 만들면서 이제 담을 쳤단 말이지. 담을 치는데 전부 빗돌을 깨가지고 그걸 담치는 돌로 썼다는 거야. 그러니까 빗돌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이장이 아무개 집에 가면 그때 그 비를 갖다가 놓고 빨래판으로 쓰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큰 비는 글자가 많은 곳은 밑에다 뒤집어 놓고 위에 반들반들한 데다가 빨래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집은 백비, 그야말로 하얀 돌을 가지고 비를 거대하게 세웠는데 이걸 갖다가 돼지 우리 칸막이로 쓰고 있더라고요. 그걸 하나 딱 걸쳐놓고 위 아래
나무 하나씩 걸치면 칸막이가 멋지게 되잖아요. 어쨌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고죽국을 추적하고 고죽국을 추적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고구려가 본래는 고죽국이었다. 그러니까 고죽국 다음에 고구려 아닙니까? 고죽국을 추적하니까 고조선이 나오는 겁니다. 제가 이제 사고전서라고 하는 책을 아까 고구려가 본래는 고죽국이었다고 하는 그 한마디를 삼국유사에서 만나서 제 연구의 방향이 바뀌었는데 제 연구의 방향을 또 한 번 바꾼 게 사고전서와의 만남입니다. 우리 한국 사학계에서는 삼국사기, 삼국유사를 가지고 한국의 고대사를 상고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삼국사기, 삼국유사라고 해봐야 1500년을 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고전서 안에는 1500년, 2000년, 3000년, 4000년 전에 책들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청나라 때 걸륭 황제가 이제 한족이 아닌 만주족이 중국을 지배하게 되니까 일반 백성은 누가 지배자가 되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잘 먹고 등 다습고 배 부르게 해주면 만족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지식인들입니다. 불평불만이 많고 그래서 진시황이 이제 그때 당시에 유생들을 갖다가 땅에 파묻은 거 아닙니까? 어쨌든 그 한족 지식인들의 불평불만을 잠재우는 방법은 뭐냐? 대우를 최고로 해가지고 아주 좋은 환경에서 책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건물을 아주 잘 짓고 대접을 잘해서 사고전서 작업을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과거 급제를 해서 벼슬에 나간 사람들은 뭐 벼슬 하니까 상관없는데 차점자로 떨어진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벼슬 못하면 시골에 가서 불평불만하니까 그 사람들을 1000명을 1300명을 발탁해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청나라 이전부터 저 상고시대까지의 모든 중국 역사책을 정리하도록 한 겁니다. 그게 사고전서예요. 근데 그 이름이 왜 하필이면 사고전서냐? 어떤 사람은 그 사고니까 무슨 사고친 얘기냐? 이게 아니고 넉사자 서고고자. 서고를 4개를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서 서적을 정리하는 방법이 경사자집 이렇게 4가지로 나눕니다. 경학서, 역사서, 제자백가서, 그리고 문집류. 그 논어, 맹자, 뭐 노자, 장자 이런 거는 경에 들어가잖아요. 경서, 뭐 시경, 서경. 그다음에 아까 사마천, 사기, 한서, 후한서 이게 역사서지요. 그리고 이제 제자백가. 그리고 그 다음에 무슨 뭐 주자, 정자 이런 분들은 문집이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벌써 책 이름에서 다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집, 역사서, 제자백가서, 경서 4가지로 분류해가지고 경서는 경서류대로, 문집은 문집류대로, 역사서는 역사서대로, 제자백가는 제자백가대로 전체를 정리해서 만든 게 사고전서인데 한 8만여 권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그마한 도서관으로 책이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는 웬만한 도서가 다 정리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역사를 연구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정리가 안 되면
어디 가서 어떤 책을 찾아야 될지를 모르잖아요. 근데 사고전서 안에는 모든 역사가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상고시대부터 그걸 쭉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사고전서를 만나가지고 사고전서에서 고조선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니까 지금으로부터 1500년 전에 남북조 시대에, 그러니까 삼국사기, 삼국유사가 나오기 벌써 400~500년 전에 유신이라는 사람이 그때 당시에 대표적인 학자입니다. 사람 이름이에요. 그 사람이 선비족 모용은,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500년 전에는 선비족이 중국을 지배할 때입니다. 선비족 두로영은이라고 하는, 이제 모용은이라고도 하고 두로공이라고도 하는데, 그 사람 비문을 쓰면서, 그 사람이 선비족으로서 북경 쪽에서 활동한 사람인데, 그 비문에 비명의 첫 마디가 조선 건국 고죽 위군이란 8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고죽국이 나오기 전에 먼저 조선이 나온단 말이야. 조선이 먼저 건국을 했고 그것을 이어서 고죽국이 임금을 했다. 조선 건국 고죽 위군이라. 그러니까 아까 고구려가 본래는 고죽국이다. 근데 그 고죽국이 있기 전에 고조선이 먼저 건국을 했다 이 말이야. 그런데 그 고조선 이야기가 어째서 우리 한민족의 기록이 아닌, 한민족의 비문이 아닌 선비족의 비문에 나오느냐? 그러니까 선비족이라고 할 때에도 조선이란 선자를 쓰지 않습니까? 비자는 중국 사람들이 거기다가 그걸 이제 좀 멸시하느라고 비자를 붙인 거고, 어쨌든 당태종, 수양대도 다 선비족입니다. 어쨌든 이 선비족인데 그 사람 비명의 첫 마디가 조선 건국 고죽위군이에요. 그 선비족 모용은의 비문인데 왜 조선 건국 이야기가 비명의 첫 마디에 나오느냐? 모든 비문은 그 사람 이야기만 쓰는 게 아니라 조상부터 씁니다. 그 사람의 조상은 누구고, 쭉 시조는 누구고, 중간에 훌륭한 조상은 누구였고, 그 다음에 할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자기 이야기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모용은도 두로공도 그 사람 이야기를 쓰기 전에 먼저 조상 이야기를 쓰는데 조선 건국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금성문입니다. 저는 이제 여기서 그거를 문헌으로 봤어요. 문헌으로. 그런데 그게 문헌이라고 하는 것은 또 뭐 글자가 오자일 수도 있고, 그래 이제 그게 비문이니까, 비문을 썼으니까 그 비문이 문집에 실려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 비문을 찾아서 중국을 또 갔습니다. 그 지금 섬서성이 옛날에는 함양 아닙니까? 진시황이 수도가 함양 아닙니까? 아방궁이 함양에 있었지 않습니까? 유방이 쳐들어가서 진나라 때 수도가 함양입니다. 함양박물관에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20년 전에 함양박물관에 가니까 모용은 비가 지금도 있습니다. 이제 비문이니까 박물관 안에 세워놓지 않고 밖에다가 세워놨어요. 박물관 밖에다가. 근데 윗부분만 좀 깨졌고 밑에 부분은
글자 판독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왜 지금까지 보존이 됐느냐? 이제 한족이 중국을 지배할 때에는 그거를 차마 깨버릴 수가 없으니까 땅 속에 묻어놨단 말이야. 땅 속에. 우리 광개토왕 비문도 청나라가 할 때 봉금지대로 해가지고 한참 동안 갇혀 있다가 나중에 이제 일본이 들어가 가지고 그 일본 군인이 발견한 거 아닙니까? 이것도 비가 이제 한족이 지배할 때 땅속에 파묻기도 하고 여기저기 이제 굴러다니다가 어쨌든 아마 청나라 때 그걸 땅속에서 파내 가지고 청나라만 해도 한족이 아니니까 그 이제 세상에 나왔고 그게 이제 박물관에 와서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보존이 된 이유는 그 서체가 아주 아름답습니다. 1500년 전에 그 서예를 볼 수 있는 게 드물잖아요. 광개토왕 비문이 탁본이 많지 않습니까? 그 사람 중국 사람들이 그걸 연구하려고 탁본이 많은 게 아닙니다. 그걸 글씨를 쓰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용은 비문도 글씨를 쓰기 위해서 그걸 깨지 않고 계속 쓴 거예요. 그걸 보고 탁본에다가. 그래서 남아 있는 겁니다. 어쨌든 이제 그 비문까지 확인을 하고 그 비문은 이제 문헌 자료가 아니라 금성문이기 때문에 고고학 자료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조선이란 나라가 고죽국 전에 바로 있었다는 것이 문헌과 고고학으로서 다 증명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동안 고구려, 고조선, 백제 이런 나라들이 전부 압록강, 고구려는 압록강을 중심으로 그 부근에 있었고 고조선은 평양에 있었고 백제는 한반도 서남부에 있었고 이렇게 생각을 해왔는데 사고전서의 기록에 보니까 우리 지금 한국사는 압록강 안쪽의 역사만 가지고 하고 있고 압록강 서쪽에 우리의 조상들이 주인으로서 지배했던 그 발해 유역의 역사를 그동안 잃어버리고 있었던 겁니다. 발해라고 하는 것은 산동반도, 요동반도, 한반도 이게 우리 민족의 활동부대입니다. 그러니까 산동반도 또 요동반도 거기에는 요동반도의 하북성이 지금 북경 지역이 요동반도에 해당합니다. 지금의 산동성이 거기 이제 내주만 이쪽이 산동반도죠. 그런데 이제 그 뒤에 또 무경총효라는 송나라 때 국방 관련한 저서가 있습니다. 이 당나라나 한나라는 한족들이 중국을 통일했는데 송나라 때는 한족 정권이 중원을 지배했지만 북쪽에는 거란족이 세운 요나라가 있고 남쪽에 송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통일이 안 됐어요. 그리고 또 고려가 그때만 해도 압록강 안쪽에 있었던 게 아니고 요동 지역을 상당 부분 지배했습니다. 그래서 거란의 요나라, 우리 한민족의 고려, 한족의 송나라 이게 삼국이 새 솥발처럼 그 당시를 지배했던 겁니다. 그런데 송나라가 비록 중원을 통일하지는 못했지만 그 북방을 자기들 기록으로라도 영역으로 남기기 위해서 이제 쓴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국방과 관련한 책이 무경총효라는 책인데 거기에서 이제 북경은 그 당시에 요나라가 지배했지만
그 북경 지역의 기록을 남긴 겁니다. 근데 그 북경에 대한 기록에 북경 북쪽에 조선하가 있었다고 하는 기록이 나와요. 아니 그러니까 이 송나라 때에는 태조 이성계가 세운 한양 조선이 아직 서기 전입니다. 한양 조선은 600년밖에 안 되는데 송나라는 지금부터 1000년 전이니까. 그 이성계 조선이 없을 때인데 거기에 조선하가 있었다면 이것은 고조선 조선 아닙니까? 근데 북경 북쪽의 강 이름이 조선강이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하자가 황하할 때 그 하자, 물을 표현할 때 하라 하기도 하고 강이라 하기도 하고 수라고 하기도 하죠. 그런데 조선하가 황하와 같은 그런 큰 하가 북경 북쪽에 있었다는 기록이 무경 총요에 송나라 때 국가에서 편찬한 기록에 나오는 겁니다. 거기에 조선이란 나라가 없었다면 어떻게 강 이름이 조선합니까? 그러니까 이 선비족이 북경에서 그 나라를 연나라를 세웠을 때 조선이 거기서 건국을 했다고 했고, 또 태평환욱기에 거기에 조선 성이 남아 있었다고 했고, 송나라 때까지 또 거기에 강 이름이 조선하라고 했고, 이런 거를 보니까 이제 이게 딱 이 고조선과 고구려가 한반도의 중심으로 있었던 게 아니라 발해유역을 중심으로 중원을 지배한 나라였다고 하는 것이 이제 충분히 그것을 논리적으로 우리가 인식할 만한 그런 근거 자료가 확보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부터 저수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태평환욱기에 조선성이 있다는 기록을 본 것은 벌써 40년 전이에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 고조선이 거기에 있었다는 것을 말해가지고는 그게 설득력이 약하니까 그 뒤에 이제 두로공 비문에서 조선 건국했고 그 다음에 고죽국이 임금을 했다, 북경 북쪽에 조선하가 있었다, 이런 기록을 사고전서를 통해서 새롭게 찾아낸 겁니다. 그러니까 일련의 삼국유사나 김부식이도 삼국사기를 쓰고 삼국유사를 썼지만 자기보다도 200년 300년 전에 중국 기록에 나오는데 그걸 찾지를 못했어요. 그분들은 사고전서를 만나질 못했단 말이에요. 저는 사고전서를 만났기 때문에 제가 잃어버린 우리 고조선의 발해조선에, 지금 우리는 고조선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평양조선만 생각하는데 발해조선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조선을 발해조선, 한양조선 이렇게 구분해서 말합니다. 이성계가 세운 조선은 한양조선이고 우리 조상이 대륙에서 세웠던 조선은 발해유역을 중심으로 그 발해조선입니다. 그러니까 고구려가 평양이 수도였고 평양 중심으로 있었던 게 아니고 발해 고구려가 있었던 거죠. 고죽국을 중심으로 고조선에 이어서 고죽국, 고죽국에 이어서 고구려, 그 고구려가 발해 고구려가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오늘 여기서 더 깊이 들어갈 수가 없고요. 어쨌든 고구려가 중국에 두란 사람이 쓴 통전이 있습니다. 책 이름이 통전이에요. 두란 사람은 당나라 때 사람이야. 중국 당나라 때. 바로 고구려 때 사람입니다. 고구려 그 당시 사람입니다. 당나라가 고구려를 침략했던 그 시기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문헌이라고 하는 것은 뒤에 쓰는 것보다 그 당시 사람이 기록한 것이 정확한 거 아닙니까? 두우의 통전은 당나라 때 고구려 시대에 쓴 책입니다. 거기에 고구려가 그 중국의 하북성 진왕도시 고죽국이라고 하는 그 나라가 그 뒤에는 평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본래 평양이 있던 자리예요. 그러니까 그 뒤에 그곳을 평주로 바꿨어. 거기에 후위 시대 위나라 때 고구려가 거기에 도읍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고구려의 수도가 평양에만 있었던 게 아니고 무슨 집안 환인현에만 있었던 게 아니고 하북성 진왕도시 고죽국이 있던 그 자리, 고조선이 있던 거기에서도 고구려가 수도를 했다는 기록이 나오는 거예요. 두우의 통전에. 그러니까 이 후위 시대에는 바로 당나라 전입니다. 그러니까 당나라가 고구려를 공격한 그 시기하고 가까운 시기예요. 그러니까 당나라가 고구려를 공격할 때 수도가 바로 평주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두우가 쓴 통전에 이 후위 시대의 고구려국이 평주에 도읍을 했는데 당나라가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설치한 안동도호부이죠. 안동도호부가 무슨 한반도 평양에 있었던 게 아니라 거기에다 설치했다는 겁니다. 당치 안동도호부, 당나라 때 안동도호부를 설치한 것이 바로 평주였고 그 평주가 그 당시에 고구려의 수도였다는 거예요. 그것을 뒷받침하는 많은 기록들이 있습니다. 가령 당태종 수양제가 전부 고구려를 침공했잖아요. 수양제는 3번이나 고구려를 침략했는데 결국에는 이기지를 못하고 수나라가 망해버렸잖아요. 만일에 그때 고구려는 저 압록강 서쪽에 조그만한 소국이고 당나라는 강대한 대국이었다면 그 조그만한 나라를 3번 침략했다고 해서 수나라가 망해버리겠습니까? 그 당시에 고구려의 국력이라고 하는 것은 중원의 수나라에 필적할 만한 그런 강대국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수나라만 100만 대군이 있었던 게 아니라 고구려도 100만 대군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고구려 백제가 다 100만 대군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최치원 선생이 쓴 그 당나라 시중, 당나라의 국무총리에게 보낸 편지에도 나와 있어요. 고구려 백제가 왕성할 때에는 이 강병 100만이었다. 강대한 군대가 100만이었는데 남침 5월하고 남쪽으로 오나라와 월나라를 침략하고 오나라 월나라는 지금의 강소성 절강성입니다. 부교 유연 제로라 북쪽으로는 유연과 제나라 논나라를 잡고 흔들었다. 이런 기록이 나와요. 유연은 이 극할유자 북방유자 오늘의 북경을 유주라 그랬습니다. 옛날에. 그래서 유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북경 남쪽의 하북성 이 일대에 연나라가 있었어요. 진시황이 중국을 통일하기 전에 진초, 연제, 한위조 하는 이 연나라. 그러니까 북쪽으로는 지금의 북경과 유주 또 연나라를 잡고 흔들었다. 100만 대군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아니 삼국 사기에도 뭐 고구려 군대가 지금 산서성의 태원을 침략했다, 뭐 저 요서에다 성을 쌓았다 이런 기록이 많이 나오는데 강단 사학자들은 한반도를 중심으로 우리 역사를 생각하니까 아니 무슨 고구려 백제가 중국에 진출해가지고 중국을 지배하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것은 뭐 오자다, 오기다, 이런 식으로 전부 해놨죠 그동안에. 근데 그게 오자, 오기가 아니라 사실이었다는 것이 중국의 객관적인 기록을 통해서 증명이 되는 겁니다.
뭐 고구려는 거기까지 하고, 고구려뿐만 아니라 백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제를 지금 우리는 한반도 서남쪽에 조그마한 백제로 생각하는데, 백제는 한반도 서남쪽을 중심으로 해서 압록강을 넘어서 저 쭉 하북성, 이제 발해가 쭉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북경까지. 발해가 이 요동반도, 산동반도까지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바다를 중심으로 바닷가에 백제가 쭉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백제에 대해서는 송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송서는 중국의 정사가 25사가 있는데 25사 중에 하나가 송서예요. 그 정사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에 백제 야규 요서라, 백제라는 나라가 요서 지역을 침략해 가지고 약유, 있을 유자를 썼어요. 그러니까 한 번 침략하고 지나간 게 아니라, 잠깐 진출한 게 아니라, 있을 유자는 소유했다는 말 아닙니까? 백제가 그 나라 영토를 소유했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청나라가 중국을 지배해 가지고 자기의 그 뿌리를 정리하기 위해서 흠정 만주 원류고라는 책을 썼습니다. 만주의 원류를 쓴 책이 흠정 만주 원류고예요. 흠정이란 말은 국정이란 말과 같습니다. 황제의 명으로 편찬하는 책은 흠자를 썼어요. 공경할 흠자. 흠정 만주 원류고에 보면 백제 국도 제요서라, 백제의 수도가 요서에 있었다, 이런 기록이 나오거든요. 또 흠정 만주 원류고에 보면 백제는 그 국내에 여러 제후들을 세웠다,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아니, 백제 자체가 한반도의 조그마한 나라면 거기다가 무슨 제후 왕들을 세울 수가 있어요? 백제가 발해 유역까지 광대한 강역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소국들을 제후의 왕으로 봉할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기록이 무슨 우리가 우리 조상을 빛내기 위해서 쓴 말이 아니고, 만주족들이 자기 조상의 역사를 정리하면서 쓴 내용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또 신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신라는 뭐 저 경주에 그런 나라로 생각합니다만, 신라도 사실은 세계 경영을 했던 그런 나라입니다. 신라가 망한 뒤에 그 신라 사람의 김한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김한보. 이분이 신라가 망한 뒤에, 신라가 망한 다음에 고려가 됐잖아요, 왕건이. 그러니까 고려에 있다가, 그때만 해도 이제 여진하고 고려가 다 붙어 있으니까 고려를 지나서 여진으로 갔습니다. 여진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만 해도 신라에 비하면 신라는 문명국이고 이거 후진국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신라에서 이런 문화인이 오니까 그분이 거기에 지도자로서 추대가 된 거예요. 이 김한보의 그 후손 중에 아골타라는 분이 금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이 금나라를 세운 아골타의 6대조가 김한보예요. 그러면 이 기록은 어디에 나오느냐? 금사에 나옵니다. 25사 중에, 중국의 정사 25사 중에 하나가 금사인데, 이제 역사를 쓸 때 황제는 본기라 그러잖아요. 가령 유방은 한나라 황제니까 황제 본기에다 쓴단 말이죠. 금사 황제 본기에 그 시조로서 김한보가 나옵니다. 김한보는 고려인이다. 물론 그때는 고려인이라고 나와요. 고려에서 왔으니까, 또 그 시기가 고려 시대니까, 금나라 때. 근데 원래 신라에서 간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금사에는 고려인이라고 나오지만 그때 당시에 뭐 송막 기문이라든지 다른 여러 책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다 신라인이라고 나옵니다. 김한보가.
근데 어쨌든 개인 문집에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금나라 정사에 나온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아골타의 6대조가 신라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여진족을 데리고 건국을 했지만 지배 세력은 신라인이 가서 세운 거야. 어떤 나라를 평가할 때 그 지배 세력이 누구냐를 가지고 평가하는 거 아닙니까? 청나라도 결국은 한족이 80, 90%지만 그 여진족이라고 하는 것은 소수예요. 그렇지만 지배 세력이 여진족이기 때문에 그거를 한족 국가라고 하지 않고 여진족 국가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게 여진족 국가가 아니라 신라의 후손이 세운 신라 국가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뒤에 금나라가 아골타가 세운 금나라가 망하고 다시 누르하치가 금나라를 세우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제 역사상에서는 후금이라 그럽니다. 후금. 그럼 후자는 뒤에 학자들이 앞에 아골타가 세운 금나라와 뒤에 누르하치가 세운 금나라를 구분하기 위해서 후금이라 붙인 거지, 누르하치가 금나라를 세웠을 때는 그냥 금나라지 후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조상이 세운 그 나라를 이어서 다시 금이라 한 겁니다. 청나라도 처음에 청태조가 건국을 했을 때에는 그냥 금나라입니다, 다시. 그런데 이제 청태종이 나라 이름을 청나라로 바꿨습니다. 청나라가 결국은 금나라예요. 그러니까 청나라, 금나라가 결국은 여진족의 나라가 아니라 신라족의 나라라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 시진핑이 미국 대통령을 만나가지고 트럼프를 만나가지고 한국은 역사상에서 중국의 일부였다 이런 말을 했는데 한국의 역사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말 한마디 하는 사람이 없었잖아요. 반론이 없었잖아요. 한국 정부에서도 그 반박 성명 한 번 안 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역사가 발해유역에 발해조선, 발해고구려, 발해백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수모를 당한 겁니다. 이건 수모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가 50년대, 60년대 가난할 때 박정희 대통령이 새마을운동을 통해서 국부를 창출했고 국부를 바탕으로 해서 민주화했고, 그러나 지금 한국인이 이런 얘기하면 미안합니다만 정치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혼이 없습니다.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국이 그 가난하다가 잘 먹고 잘 살게 되는데 3, 40년이면 해결이 됩니다. 우리가 이 정신, 혼을 바로 세우는 일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이 2차 대전 이후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일으켜가지고 국부와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했는데 지금은 국혼을 찾아야 되는 것이 이 시대의 시대적인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국혼, 저는 이 우리의 국혼이 홍익인간 이화세계입니다. 우리의 한국 정신이 홍익인간 이화세계입니다. 우리의 정신은 이미 거기에 인류와 세계를 담고 있습니다. 홍익인간의 인간은 인류고 이화세계의 세계는 천하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류와 세계를 중심으로 나라를 세우고 후손들에게 전한 것이 우리 한국혼입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어떻게 보면 천하를 지배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진출이나 지배보다는 이 우리의 위대한 홍익인간과 이화세계라고 하는 이런 혼과 정신을 가지고 세계의 지도국이 되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그 백이숙제의 나라 고죽국, 지금 이 노령현인데 여기에 가면 백이숙제 유적이 다 있습니다. 이 지역이 평주입니다. 평주.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 발해, 이게 지금 발해 아닙니까? 이제 그 발해 조선은 중심지를 말하면, 그러니까 저기 지금 원이 그게 발해 조선 전체가 아니라 그 중심지가 거기고, 거기에 발해 조선이 있을 때 그 강 이름이 조하, 조선하였고, 그러면 그 당시에 이 중국의 한나라와 고조선의 국경선은 어디냐? 이 수성진이었다고 봅니다. 수성진. 예, 다음.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요서요동은 연영성에 요서요동이 있습니다. 연영성의 서쪽을 요서라 하고 연영성의 동쪽을 요동이라 그래요. 그런데 지금 이제 강단사학에서는 전부 요서요동, 한나라 당나라 때 요서요동이 현재의 요서요동으로 착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아직 중국이 열리기 전이니까 중국에 한번 가보지도 않고 요서요동 그러면 연영성 요하 서쪽을 요서, 요하 동쪽을 요동,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낙랑군이 요동 동쪽에 있었다, 이렇게 기록에 다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지금 강단사학자들이 요동 동쪽이 낙랑군이라면 그건 평양이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요동이 요하 동쪽이 여기 요동인데 그러면 요동 동쪽이라면 한반도 평양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낙랑군은 평양에 있었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한나라 때 그 조선이 있었지 않습니까? 당나라 때는 고구려가 됐고 한나라 때의 요서요동은 현재의 연영성을 중심으로 한 요서요동이 아니었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 이 여기가 연영이라고 한 요자가 생긴 거는 거란족이 세운 요나라가 있었습니다. 거란족이. 에? 고구려 뒤에 아닙니까? 고구려 때에는 이 요하가 구려하라고 기록에 나와요. 당연히 고구려 땅이니까 고구려의 강이죠. 그렇죠? 그때는 아직 요나라가 생기기도 전이요. 그럼 강 이름이 당연히 요하가 없죠. 한나라 당나라 때 그게 무슨 요하가 있었겠어요? 거란족이 세운, 고구려 뒤에 거란족이 세운 요나라가 그 지역을 차지하면서 그 강 이름이 요하가 됐고 그 서쪽을 요서, 동쪽을 요동이 된 겁니다. 그러면 그 한사군, 한무제가 와서 설치했다는 한사군의 낙랑군이 평양이 될 수가 없는 거 아니야? 요서 요동이 없었는데. 그러니까 중국 정사 기록에는 한무제 때 전한서에 쓴 그 가연지 전에 보면은 동과 갈석하야, 동쪽으로 갈석산을 지나서 낙랑현도군을 설치했다, 이렇게 나와요. 무슨 압록강을 지나서 백두산을 지나서가 아니야. 갈석산을 지나서. 갈석산은 연영성, 길림성, 한반도에 여러분 갈석산이 있다는 얘기 들어봤습니까? 하북성에 지금도 갈석산이 있습니다. 갈석산. 그러니까 갈석산을 지나서 그 갈석산 밑에다가 낙랑군을 설치한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그때의
요서요동은 한나라 때의 요서요동은 현재의 요서요동이 아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강단사학이 한국 상고사, 한국 고대사를 잘못 이 물꼬를 트게 된 게 이게 중요한 작용을 했습니다. 요하를 잘못 본 거, 요서요동을 잘못 본 거. 그러니까 아까 이게 한나라 때, 당나라 때 요서요동은 이쪽이라는 거예요. 북경 부근에. 그런데 아까 그 유신이라고 한 1500년 전에 학자, 그 사람이 선비족 비문에 조선 건국이라고 썼던 그 사람의 시에 보면 하북성 남쪽에 역수가 있습니다. 왜 그 역수 가라고 해서 진시황을 죽이러 그 연나라 태자 단이가 현가를 파견할 때 역수를 넘어서 가지 않습니까? 그 역수가 요수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의 이지린 선생이 난하가 요수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한국의 윤내연 교수가 그걸 이어서 했고, 그런데 난하가 요수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난하를 요수로 추정한 거지. 그런데 1500년 전에 유신의 그 기록에 의하면 역수가 요수라는 기록이 분명히 나와요. 역수라고도 하고 요수라고도 하고 그 같이 불렀단 말이야. 그러니까 역수가 요수라는 건 문헌에 분명히 나온다. 예. 또 넘기십시오. 그러면 이제 지금 갈석산이 어디냐? 그 지금 이제 중국 사람들이 한나라 당나라 때부터 계속 요하가 연영성에 있었다고 요하를 갖다 놓았잖아요. 그러면 요하를 말할 때는 반드시 갈석산이 나오거든요. 당태종이 고구려를 칠 때의 그 기록에도 보면 문죄요갈이라 그럽니다. 고구려를 치러 가는데 요수와 갈석산에 가서 죄를 묻겠다 이래요. 그럼 고구려가 요수와 갈석산 부근에 있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요수가 연영성의 요수가 아니고 하북성에 있었다면 갈석산도 하북성에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요수는 지금 연영성에 있고 갈석산이 너무 멀리 있으면 말이 안 되잖아요. 갈석산하고 요수가 가까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그 갈석산을 하북성 동쪽 난하 부근에다가 갖다 놨어요. 그래 지금 그 발해 유역에 가면 발해만 부근에 갈석산이 아주 높은 산이 우뚝 솟아가지고 거기에다가 중국 정부에서 큰 돌에다가 갈석이라 써놨습니다. 근데 그 갈석은 사실은 원래의 갈석산이 아닙니다. 그 산은 본래 개석산이었어요. 신문의 원고를 게재한다 할 때 개석산. 그리고 그 아까 역수 하북성 남쪽에 있던 그 역수 부근에 백석산이 있었습니다. 역사상에 백석산이 있었어. 흰 백자 백석산. 그 요수와 갈석이 같이 있어야 되는데 요수와 갈석산에 가서 죄를 묻겠다고 해서 갈석산을 이야기하면 요수가 나오고 요수를 이야기하면 갈석산이 나오는데 서로 같이 있어야 되는데 역수 옆에 있는 산은 백석산이라 이 말이야. 저는 그 백석산이 원래 한나라 당나라 때의 갈석산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무제가 갈석산을 넘어와서 낙랑군 현도군을 설치했다는 그 갈석산은 여기 지금 현재는 산이 백석산, 낭하산 이게 쭉 산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산이 갈석산이라야 맞느냐? 지금 발해에 있는 갈석산은 마치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양평의 용문산처럼 우뚝 솟은 산이지 이렇게 쭉 큰 이 병풍처럼 둘러쳐진 산이 아닙니다. 이 지금 백석산은 저 위에부터 아주 이렇게 장벽처럼 되어 있는 산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족들이 중원에서 이 동이족이 사는 조선족이 사는 고구려 조선 백제를 향해서 치러 올라오면 딱 부딪히는 산이 백석산이에요.
그러니까 진시황도 백석산을 넘어오지 못했어요. 한무제가 최초로 백석산을 넘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뚝 솟았으면 그거 뭐 돌아서 오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뭐 병풍처럼 쫙 산이 있어가지고 저는 이 백석산을 몇 번을 올라갔다 왔습니다. 군대가 올라오면 그게 딱 장애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산이 동이족과 한족의 사실은 하나의 그 갈림선이 된 겁니다. 자연히 국경선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무제가 갈석산을 넘어와서 낙랑현도군을 설치했다 그 말은 이 백석산을 넘어와서 그 부근에다 낙랑현도군을 설치한 겁니다. 또 그러면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느냐? 태강지리지라고 하는 지금으로부터 1500년 전 서진시대에 지리지를 쓴 게 있어요. 지금도 가령 경기도 하면 경기도지를 쓰고 뭐 어떤 구는 군지를 쓰고 그러지 않습니까? 태강시대의 그 지리를 정리한 책을 태강지리지라 그랬어요. 그런데 낙랑군 수성현에 갈석산이 있다 그랬거든. 낙랑군 한무제가 설치했다는 낙랑군 수성현에 갈석산이 있다. 그리고 거기에서 장성이 시작됐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런데 그러면 이제 이 갈석산이 어떤 것이 맞느냐를 하려면 세 가지가 맞아야 돼요. 거기에 갈석산이 있어야 되고 거기가 수성현이 있어야 되고 거기가 장성이 시작되는 곳이어야 된다 이 말이야. 만리장성이 시작되는 곳이어야 된다 이 말이야. 거기에 낙랑군 수성현에 갈석산이 있다. 만리장성이 시작되는 곳이다. 지금으로부터 1500년 전 기록에 그 내용이 나오니까. 그런데 지금 이 하북성 그 요수가 있는 역수 옆에 지금도 수성지인이 있습니다. 수성지인이. 그러니까 옛날에 역사상의 말은 수성현에 갈석산이 있다 그랬는데 지금도 수성지인이 있어요. 가보니까. 그리고 그 동네 이름이 우리의 지금 조상들이 사실은 뭐 해부루, 해씨가 있었잖아요. 해씨. 왜냐하면 우리를 태양을 숭배한 민족인데 태양을 해라고도 그러잖아요. 그 지역에 가면 동네가 전부 해촌입니다. 해부루 하는 그 해촌이에요. 단군이 해씨 아니야? 고주몽도 나중에 고씨로 성을 바꿨지만 해주모이거든 원래. 해촌이 거기에 다 있어요. 거기가 지금도 수성지인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일본 사람들이 그때 와가지고 수성지인이 한반도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 북한에 뭐 어떤 동네를 하나 찾아가지고 거기가 무슨 수완현인데 수완. 아마 수완이 수성이 아닌가 그런 식으로 또 이야기를 하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수성현이 지금도 있다 이 말이야. 현재의 하북성 동쪽에 있는 갈석산은 창녀현에 있습니다. 창녀현. 창녀현에 수성현이 있어야 그 갈석산이 맞잖아요. 그런데 창녀현이 그러면 지금은 창녀현이더라도 역사상에서 당나라, 한나라 때 한 번이라도 창녀현이 수성현이 된 일이 있어야 되잖아. 그렇죠? 근데 현재의 갈석산이 있는 창녀현은 한 번도 수성현이 된 일이 없어요. 근데 이 백석산 부근에는 거기에 역수가 있고 수성지인이 지금도 남아있다 이거야.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그러면 만리장성에 기점이 있느냐? 제가 이제 이게 거기를 직접 답사하지 않았으면 이런 강의를 못합니다. 제가 거기를 또 이제 몇 차례를 갔습니다. 거기에 자료에 보니까 옛 고성이 있다고 자료에 나와요.
근데 그게 연나라 때 고성이라 이거야. 연나라 때. 그러니까 진시황이라는 사람이 천하를 통일했다는 게 진초, 연제, 한, 위, 조. 진나라가 전국시대에 6개 나라를 통일한 거 아닙니까? 그 6개 나라 중에 하나가 연나라예요. 그 연나라가 가장 동쪽에 있던 나라입니다. 진시황의 진나라는 저 섬서성 서쪽에 있던 나라 아니에요? 그러니까 쭉 동쪽으로 쳐서 올라오다 보니까 연나라가 가장 동쪽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나라가 가장 마지막에 망한 거예요. 그 이제 진시황 이전에는 만리장성이 없었고 천리장성밖에 없었습니다. 그 통일한 뒤에 만리장성을 연결한 거야. 그 천리장성을 연결해서 만리장성을 쌓은 겁니다. 물론 이제 만리장성을 쌓은 목적이 그 북쪽에 있는 흉노를 방어하기 위해 쌌어요. 사실은 진나라가 단명한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천하를 통일해가지고 백성들을 안정시키고 그래야 되는데 흉노를 방어한다고 만리장성 쌓는데 전부 동원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부터 반란이 시작된 거 아닙니까? 어쨌든 만리장성의 기점이 되려면 연나라가 가장 동쪽에 있었으니까 연나라의 그 성의 동쪽이 만리장성의 출발점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연나라가 가장 동쪽에 있었단 말이지. 근데 그 연나라를 마지막으로 멸망시켜가지고 성을 연결했단 말이에요. 그럼 만리장성의 출발점이 연나라 성 출발점이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에 이 수성진에 고성이 있고 그게 옛 연나라의 성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가 다 맞는 거예요. 만리장성의 출발점이 있고 그 지역이 수성현이고 거기에 갈석산이 아닌 백석산이 있는데 그 백석산이 갈석산인 거죠. 저는 이 백석산이 지금은 이제 중국 사람들이 낭하산이라고 밑에 쪽은 낭하산이고 위에는 백석산이라 해놨는데 옛날은 이게 전체가 백석산이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제가 이제 이 한사군의 낙랑군에 대해서 그림으로 표시를 한 겁니다. 이병도 그 선생을 위시한 강단사학에서는 낙랑군이 평양에 있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채호 선생이나 정인보 선생 같은 민족사학자들은 지금 이 연영성의 해성시, 계주시, 요양시 이 지역이 낙랑군이다 이렇게 봤어요.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지금 제가 본 이런 사고전서와 같은 방대한 책을 못 봤기 때문에 이제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북한의 이지린이라는 학자가 고조선 연구라고 하는 책을 내면서 아까 이야기했지만 난하가 거기에 그 대능하 저기 대능하 나오죠? 난하 이쪽이 거기에 갈석산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가 낙랑군이었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 이제 이지린 선생이 주장을 했고 윤내현 선생이 이제 그 북한 학자의 설을 계승해서 했고 한국의 많은 학자들이 그 설을 지금까지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사고전설을 중심으로 낙랑군의 위치를 정리한 게 이겁니다. 한무제가 갈석산을 넘어와서 낙랑군을 설치했다 했는데 지금 그러니까 이지린 같은 사람은 현재 중국 하북성 동쪽에 있는 갈석산이 산 이름이 갈석산이다 보니까 거기에 속은 거예요. 자료를 근거로 다시 정리를 한다면 현재 백석산이 갈석산이고 거기에 역수가 요수고 또 수성현이 거기에 갈석산이 있다고 했는데 현재 수성진이 있고 그러니까 이 수성진 하북성 보정시 여기가 고조선의 서쪽 국경이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서쪽 국경. 그리고 그쪽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노령현까지 여기가 낙랑군이었다. 이렇게 본 겁니다. 감사합니다.